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래 모습, 제 얼굴 아래가 바로 서초동 모습이에요. 저쪽 위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이 차를 타고 법원 안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아침 일찍부터 뭐 경찰도 경찰이지만은 윤석열 쪽 뭐 지지자들 또 우리 시민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이 입구, 청사 입구의 모습도 지금 대각선 아래, 제 모습 대각선 아래 보면은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이 내란숙의 피고인의 오늘 첫 재판. 근데 오늘 뭐 공개가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대변인님. 뭐 이게 뭡니까? 특혜 주는 겁니까? 지하로 또 출입하고 네. 재판 과정도 비공개하기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지기현 판사, 지기현 재판부에서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더니 이번에는 철저한 비공개 재판으로 네.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지금 굉장히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반한 그런 네. 혐의, 국가 반역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단한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 각층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라든지 재판 불공정, 아니 네. 재판 비공개 등 여러 가지 특혜성 결정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뭔가 좀 편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 유감스럽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국민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첫 재판은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왜 윤석열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려날 때부터 또 지금 첫 재판까지 또 오늘 뭐 지하로 들어가는 거 뭐 인권 보장을 또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왜 윤석열한테 이 법은 이렇게 너그럽고 윤석열한테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은 예.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그런 뭐 대통령 신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저런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사실 검찰에서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인을 뭐 기소하고 수사할 때 네. 그 압수수색물을 가지고 언론과 결탁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한 인간의 개인을 완전히 무차별하게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네. 개인 사생활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또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그 단독 경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네. 사람을 매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원과 언론이 철저히 검사들에게는 굉장히 너그럽다. 그렇게도 볼 수 솔직히 있겠네요. 너그럽지 예. 않습니까? 그러게요. 자, 지금 뭐 빨간 모자도 보이고 있는 법원 앞의 모습인데 이번에 윤석열이 이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크로비스타로 갈 때 그때도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었는데 정말 깜놀할 상황. 그러니까 이게 누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뭐 삼보 일배로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손을 번쩍 들면서 웃으면서 이 과잠 입은 청년들을 껴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빨간 모자를 쓰면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원 앞의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사실 이 법원 오늘 첫 재판이기도 하고 이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저 바로 아크로비스타거든요. 저쪽에서 오면은 바로 법원이란 말입니다. 윤석열의 관저 나와서 사저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뭐 개선 장군이 따로 없었죠. 본인들이 뭐 쫓겨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국익을 위해서 그냥 한껏 뭔가 잘해놓고 온 대통령처럼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 자기 지지자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네.
저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와 다른 평양 세계에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고요. 예. 저기가 지금 그 법원 정문 앞, 그러니까 이 왼쪽에 제 동문? 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아래쪽 화면에 있는 저 자리가 어디냐면 음. 법원 동문이라고 네. 불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 위로. 직진해서 보이는 데가 이제 아크로비스타고 맞아요. 저기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교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기들을 오르막. 지금 문을 차는 저쪽으로만 다니게 만들어 놨고요. 음. 검찰청하고 들어오는 또 문이 있어요. 네. 거기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변호사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입 통제한다고 연락이 왔더라. 예. 네, 그래서 아예 저희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26일 날 재판 선고할 때에 일주일 정도 막아놨었거든요. 네. 그때랑 비슷하게 또 이번에도 그렇게 완전히 막아놨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법원 앞에 서관, 바로 예. 예, 서관 쪽으로 예.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예.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이쪽은 지하로 안 보이고 지하로 간다는 거죠. 간다라는 예. 거고 저 윤 어게인 들고 있는 뭐 사람들의 성조기가 또 등장했네요. 뭘 어게인 한다는 거야. 아이고 진짜 파면됐는데. 예. 제가 근데 파면됐는데 저 사람들은 예. 5년 있다가 다시 나오라 그런대요. 근데 그거 맞아요? 정강훈 정강훈 씨가 그런 얘기 주장하죠. 하던데 그거 가능합니까? 5년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 이거는 어차피 현재는 정치적인 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거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언제든지 행정 소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 생각을 하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사건하고 이 헌재 사건은 다르다. 원래 헌재도 5대 3이었다. 그랬는데 막판에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예. 것이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있었던 수사 기록 같은 걸 증거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그 났지만 주장. 이 내란죄 관련된 형사 소송에서는 형사법에서는 형사 재판에서는 우리의 지기현이가 있다. 지기현이 또 누구냐? 나를 풀어준 그 친구 아니겠느냐? 그 사람은 법리가 밝다는 사람 아니냐? 예. 난 여기서 무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왜 무죄가 나오냐 그러면 검찰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우리가 그냥 증거 능력 안 하겠다 그러면 다 부인이거든요. 네. 다 부정되거든요. 근데 검찰 앞에서 이걸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가 검찰 앞에서 조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찰 그렇네요. 피신이 없어요. 공수처 가서도 그들 앞에서 뭘 한 게 안 했죠. 없어요. 네. 그럼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김용현에 대한 조서, 또 그 경찰청장의 조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검찰 신문 조서. 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증거인 것처럼 돼가지고 이번에 헌재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이 인정이 사실 된 건데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그 내가 다 부인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어놓은 그 피신 조서들을 경찰이 작성했건 검찰이 작성했건 그럼 전체적으로 다 부인이 돼버리게 되면 다 증인 불러갖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헌재에서는 이미 있는 이 자료를 사실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토대 위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 토대라고 그래. 하는 것은 윤석열이 내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헌재는 정치적인 판사들이 드글거리는 바람에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팔만은 되었다. 하지만 이제 형사사건은 다르다. 왜? 형사사건에서는 이 전제가 되는 이 동그란 이 수사 기록들은 내가 다 싫다 그러면 다 증거를 쓸 수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르면 다 불러야 된다.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지고 뭐라고 말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아, 처음에 김영현이나 뭐 각종훈이나 누구나 해가지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는 답을 쓰고 신문 조서 쓰고 진술서 썼겠지만 네. 내가 다 부인하면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시 신문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완전히 달라질 그럼 그들은 나 옛날에 그거 거짓말했어요. 그럼 뒤집힌다. 그럼 그럼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그때는 좀 흥분해가지고 내가 정확히 모르고 말했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기대를 거야.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네. 이 기존에 구속돼 있던 사람의 이해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란죄를 안 저질러야 니네들도 내란죄 공범이 안 되지 않니? 그럼 우리들은 협조해야지.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뒤집어질 것이고. 그래서 무죄를 지금 확신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다시 있다고 보는 돌아올 거고 수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은 예. 그러는 동안에 한덕수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검찰들도 이제 다시 우리한테 신경을 써줄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덕수 부인이 그렇게 무속에 강하다는데 네. 그분이 또 하고 왔더니 뭐 이제는
윤석열보다는 한덕수의 기운이 훨씬 세서 더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호 협조해가지고 우리 부부끼리도 친한데 예.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야, 이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아니 지금 생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뭉칠 수 있다. 그냥 허황된 시나리오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아.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모든 사건에. 자기 방어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그냥 부인하고 부정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몽땅 다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막 합리적인 설명을 갖다 대. 예.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사실은 더 사람들에게 먹혀요? 그냥 부인하면서 아니야 이거보다는 예. 내가 합리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주장하면서 세세한 단계들을 제출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게 더 먹히잖아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에 부인하다가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걸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이 자기방어 기제에 부응하는 부하 내동자들이 있어요. 그 시끄러운 전씨들이 있어요. 전환길, 정광훈. 물론 얘네들은 서로 싸우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사람 하필이면 또 쌍전. 쌍전이네. 여기 이렇게 성 둘인 사람들이 같이 예. 움직여요. 쌍권도 있고, 쌍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광훈의 이런 얘기들, 이런 주장들, 이걸 우리가 지금 망상이다 웃으면서 넘어가곤 있지만 그쪽 진영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또 이들 믿고 또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 지지자들을 뭐 이제 자양분 삼아가지고 윤석열이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법원 앞이거든요. 법원 앞에 도로인데 좀 시끄럽습니다. 경찰들이 또 이제 모여들면서 만일의 사태 대비하고 있고 10시가 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찰 경력들이 투입이 되고 만일의 사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이 들어올 때 아마 또 재밍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통신이 죽을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면은 윤석열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아니 그래요? 근데 예. 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아닌데 해줘? 제명을 한다고요? 경호에 따라서 경호를 위해서 야, 혹시 이거 모르기 좀 때문에 과잉 경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일반인에 이렇게까지. 대해서 저렇게 뭐 통신사 제민까지 할 정도로 과잉 경우를 한다. 그런 게요. 저 오늘 네. 뭐 한겨레 단독 뉴스를 봤는데요. 용산 관저에 캣타워 네.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캣타워. 그리고 1,2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리고 그러던데.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편백나무 음. 히노키 욕조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해요. 근데 예. 그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윤석열 내가 이사 갈 때 이삿짐에 포장이사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뭐 그 제품인지 본인이 쓰던 걸 들고 왔는지 그거 알 아직 수는 확인은 안 됐지만 네. 만약에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들고 갔다면 네. 일종의 횡령 내지 절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캣타워.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이게 사실은 기성품일까? 말이 되는 가격일까? 저는 그 제품 자체도 굉장히 바가지를 써서 샀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그 예산 국가 국가 돈을 예산으로 본인 개인의 어떤 네. 반려묘들을 위한 그런 500만 원짜리 이런 걸 사고 그리고 예. 그 사우나에 뭐가 설치됐나 제가 궁금했었는데 네. 그냥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2천만 원짜리 욕조가 욕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 아니 공무원이 그런 호화 생활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정말 좀 어이가 없었고요. 윤석열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왔다. 그래, 뭘 그 얘기도 이겼다는 했어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똑같다? 진짜 이 망상에 사로잡혀도 굉장히 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 사람의 뇌 속에 뭐가 들어있나 정말 궁금합니다. 모자도 빨간 모자 쓰고 그 지지자가 건넨 마가를 영상케 하는 그 MKGA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되게 해석을 잘하네요. 다시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이게 써 있었어요. 모자에 써 있었어요. M 뭐라고? MK MK GA GA 예. 무슨 뜻이에요? MK GA는?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 트럼프가 선거 때 썼던 마가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신에 코리아를 넣은 거죠. 자 지금 법원 앞의 모습 지금 김박근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아마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성조기를 든 윤 어게인 피켓을 든
여성분이 지금 다시 이제 밖으로 성조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 아, 있는데 진짜. 제가 미국인 만나서 물어봤더니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고 왜? 있고 자기 뭐- 나라 국기도 아닌데 왜 들고 다닙니까? 아니 네. 우리가 1950년대 뭐 지금 막 개화에서 딱 깨어난 그 시기도 아니고 뭔 짓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요.